자, 이제 우리가 이제 고속에는 영역밀이 있고 다이나믹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볼륨밀이라 그래서 고속은 다이나믹은 볼륨밀이라 그래서 측면 절임량을 똑같이 동일한 양으로 빨리 절삭을 하는 게 다이나믹이고, 우리 영역밀은 흔하게 우리가 2D로 하던 것들을 좀 더 쉽게 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체인 잡는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영역밀을 흔하게 그러니까 다이나믹으로 황삭을 하더라도 정삭은 영역밀로 바꿔서 하니까 바닥 조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선 기본 개념은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 이제 영역밀은 우리가 진입 복귀하고 뭐 이런 거를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굳이 쓸 필요도 없고, 개념만 이럴 땐 이렇게 들어오고 저럴 땐 저럴 때 들어온다 라만 알면 되고, 절대 미절삭을 남기지 않는다, 포켓처럼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단점은 아무래도 영역밀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는 뜨는 구간이 없어요. 당연히 뜨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영역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온리 하향을 하기 때문에 뜨는 구간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샘플을 할 때는 괜찮은데 정삭을 할 때는 내가 아무래도 예전 틀패스가 더 움직임이 조금 더, 근데 또 난삭제일 경우에는 무조건 하향을 하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서스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커터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안쪽 먼저 먹이는 순간 나가거든요. 커터가 바깥에서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절대 생으로 들어가는 거 그냥 없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영역밀로 커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인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에 100짜리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요. 중심에다가 가운데다가 50파이 동그라미 하나 그려 볼까요? 자, 머신. 우선 영역밀 먼저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다이나믹을 넘어가는데, 다이나믹은 체인 잡는 법은 똑같고 아래 내용만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들어오고요. 자, 여기서 작은 화살표, 여기에 영역밀 하고 영역밀을 치고 들어갑니다. 다이나믹과 영역밀, 여기서 영역밀을 누릅니다. 자, 우리 모델링이 있으면 우리 다음 주에 제가 모델링을 가지고 하는 걸 한번 할 건데, 모델링이 있으면 면만 딱 찍으면 얘가 알아서 다 나와요. 깊이도 알아서 들어가고, 그냥 뭐 거기 가방에다 턱 찍으면 그냥 알아서 다 나오니까. 자, 가공 영역과 회피 영역을 우선 알아야 돼요. 두 가지를 우선 외측과 내측. 자, 우선 내측은 포켓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켓. 네? 포켓. 외측은 내가 코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튀어나온 애를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공 영역은 체인을 걸고 나 이만큼 가공할 거야, 나 얘를 가공을 하는데 회피 영역, 얘를 남기면, 자, 이게 나오면, 자, 확인, 체인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보면 이 빨간색이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빨간색이. 확인. 자, 경로에서 마우스 오른쪽 세공구 생성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아이고, 또 컴퓨터가 또 이래. 저녁만 되면 그러네, 그죠? 자, 껐다 켜야 되나? 우선 들어가 보죠. 10파이 엔드밀 속성의 마무리. 내가 일반적으로 10파이로 하니까 한 2500 원래 하던 대로 넣을게요. 자, 공작물은 앞에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3D에서, 자, 여기에서 절삭 파라메타를 가봅니다. 누누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뭐 스택 간격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포켓에서는 최소와 최대 그거 없죠.
그냥 얼마냐? 75%, 50%. 얘는 내가 기준을 70% 잡던 75%를 잡던 최대가 이만큼이고 최소가 이만큼이다. 알고 해서 미절삭이 없어요. 그죠? 없어. 자, 코너 라운딩 제가 어떻게 직각 부위에 코너에 이런 직각 부위에 반경을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라고 나가죠. 얘는 기본으로 있어요. 기본 세팅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름이 바뀌면 12파이로 바꾸면 0.6으로 바뀔 거예요. 알아서 기준으로 여기를 넣겠다. 프로파일 공차는 어차피 안해를 형성하는 애들에 대한 공차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얘도 마찬가지고 안해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공구 유지 범위라고 하는 거는 얘가 지금 인나 교재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많이 해당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안에 포켓 같은 거를 할 때 공구 유지 이렇게 빈 공간이 내가 3D 지금 툴패스를 보는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떠서 다음 구간으로 가야 되는 구간이 있는데 공구지름 구간이 있는데 거기를 값을 내가 100이라고 이으면 내가 100mm까지는 그냥 있겠다라고 하면 원래는 떠야 되는 데를 다음 툴패스까지를 그냥 이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0.0mm에서 적용이 될 만한 거는 큰 이런 형태의 빈 공간이 나눠져 있는 포켓이 있는데 원래는 여기서 스타트를 하고 밀다가 반대로 가서 여기 스타트해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공간을 100이라고 크게 잡으면 여기서 다시 걷어내고 그냥 밀어버리고 여기로 와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돼요. 예? 안 뜨고 트로이카다. 근데 거의 3D에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게 안 나왔나? 내가 예제가 따로 그렇게 떠있진 않네. 그죠? 그래서 최소 가공 여유를 0으로 놓고 자, 깊이 가공이야 뭐 다 똑같으니까 우선 안 넣어보고요. 마이너스 20이라고 우선 넣어보고 진입 동작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형태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형태는 바깥에서 들어오게 생긴 형태예요. 무조건 바깥에서 들어오게 됐기 때문에 안에 포켓은 지금은 쓸 일이 없는데 이거는 뭐 안에 내경 형태를 잡았을 때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HS 리드는 시작점에 그러니까 내가 진입을 하는 영역의 원의 형태를 Z축을 기준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수평호와 수직의 호를 진입을 하고 수평을 들어갈 수 있는데 쓸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소재만 그려주시면 바깥에서 알아서 떨어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는 심한 뭘 넣을 필요는 없어요. 괜히 쓸데없이 데이터만 많아지니까 넣을 필요 없고요. 정확하게 재료만 그려주시면 돼요.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확인 한번 눌러본 다음에 경계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절삭을 해요.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0.0mm의 특징. 얘는 바깥쪽 살을 먼저 제거를 하고 옵셋을 할 수 있는 구간을 남기고 먼저 바깥에서 그러니까 옵셋으로 밀을 수 있는 구간을 먼저 밀어요. 그 다음에 옵셋으로 만들 수 있으면 나머지를 연결해서 밀고 여기를 외곽을 먼저 지금 떨어졌죠? 한 1mm 정도 떨어졌죠? 밀고 난 다음에 이제는 좁혀 들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형태든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뭐 가공 간격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가 소재 사이즈와 남겨야 되는 영역을 잡으면 얘가 알아서 절삭을 하게 됩니다. 그죠?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X6 7버전에 나왔나 그랬을 때 이름이 0.0mm 아니라 코어밀이었어요. 튀어나온 애만 가공을 하니까 튀어나온 애들 가공을 한다.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지우고 체인에 대한 습관을 알아야 돼요. 50파이짜리를 고정을 하고 여기 하나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교차점 자르기로 자릅니다. 아이고 다시 잘못 눌렀어. 교차점 자르기
그래서 여기를 우선 날려버려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있을 때부터 시작을 하자고요. 하나, 둘, 셋, 네 개까지는 이제 여기서 변화를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내가 바깥에서 치고 들어올 때 옵셋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돼요. 체인을 다시 여기도 날라갔죠? 가공 체인. 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소재, 그죠? 사각형 하나를 가공 영역에다가 집어넣고, 가공 영역에다가 회피 영역으로 하나, 아이고 선택 취소. 여기 찍어야 돼. 여기서부터 시계방이 나와. 여기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 볼 때를 가정을 하자고요. 확인. 그러면 이 동그라미를 놔두고 다 가겠죠. 이렇게. 왜 뭔가 이상한데? 뭐가 지금 이상한데요? 뭐가 잘못? 체인이 빠졌나? 맞는데? 뭔가 이상한데? 여기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먹지? 안 먹고 있는 거 맞네요. 네? 이렇게. 자, 모의 가공을 잠깐 볼게요. 자, 공작물 설정. 사각형 밑으로 20mm. 그래서 한번 20이 아니라 50mm 하겠네. 50mm. V 하고 모의 가공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깎아요. 이렇게. 형태를 옵셋을 해서 만든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절삭을 해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서 두 개가 들어가면 에어컷이 아니라, 자, 회피형이라는 것을 추가를 해서 체인을 추가를 해봐요. 두 개, 세 개까지는 큰 변화가 없어요. 자, 내가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옵셋을 하고 이렇게 옵셋을 해서 끝낼 거예요. 보죠?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들어갈 때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볼게요. 저만 봐도 돼요. 체인을 추가를 해보면 세 개가 들어갔을 때도 별 문제 없이 바깥에서 진입을 합니다. 공구 마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간에 생으로 들어가는 구간을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포켓처럼 막혀있는 구간을 이게 푹 쑤시고 안 들어가잖아 지금. 그 대신 공구 수명이 고위성 커터나 이런 것들이 수명이 길어요. 하고 공구 엔드밀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해요. 근데 이게 이제 4개가 되면 가운데부터 시작합니다. 왜냐? 바깥에서 옵셋을 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가운데에 포켓을 먼저 램프로 진입을 해서 포켓을 먼저 만들고 나머지 옵셋을 하게 돼요. 내가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램프로 진입을 하고 공간 확보하고 옵셋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얘는 절대 상향으로 먹지도 않고 하향 절삭만 하고 공급 암호도에서는 훨씬 유리를 해요. 유리하고 과절삭이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거. 자, 여기서 문제라기보다는 근데 정삭이 있으면 좋은데 정삭이 없어. 근데 이게 25버전에 정삭이 들어와요. 25버전에. 이건 옛날부터 만들었던 건데 정삭이 지금까지 안 들어온 게 좀 너무 그렇죠? 25버전에 들어올 거니까. 근데 우리가 유지 보수가 우리 끝나가지고 더 이상. 자, 여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0mm 뭐 이렇게 가게 되고, 그래서 유의사항, 내가 이걸 봤을 때 체인이 바깥에서 옵셋을 할 수 없을 때는 얘가 어쩔 수 없이 공간을 마구 들어온다라는 건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오픈이 되어 있는 형태를 체인을 하나 걸어 볼게요. 가공 경로 0.0mm 0.0mm. 자, 여기서 체인을, 자, 여기다가 가공 체인을 이렇게만 걸어 보세요. 가공 영역을. 그 다음에 내측의 머무름으로 잡아볼게요. 자, 하면 이게 이제 안에서 포켓만 움직이겠죠. 왜냐면은 이게 내측이라고 했기 때문에.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마이너스 5 하면 안쪽에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머무를 거예요. 안쪽에서 열린 체인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열려있는 애를 체인을 하나를 잡았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 열린 포켓 잡았을 때처럼 끝라인 기준으로 멈춘다, 돈다, 그죠? 그리고 얘가 들어가서 가공 종류에 들어가서 여기를 외측이라고 바꾸면 바깥쪽에서 열려있는 곳까지 진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차피 열려있는 구간은 무시하고 체인을 잡아서 외측으로 잡으면 안 이렇게 깐다 라는 것만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에어컷하고 이제 회피형하고 확장을 모델링을 가지고 해야 모자를 확장이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못따기가 지금 이걸 못따기를 한번 넣어봐야 이게 이제 끝라인을 확장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경로가 지금 보면은 오픈이 되어 있는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지금 딱 붙어 들어오잖아요. 이럴 때는 이게 원래 소재를 잡고 이걸 잡았으면 아예 확실히 이거 여기를 깠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를 까고 싶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재료가 이렇게 들어오고 요렇게 체인을 잡았으면 써도 여기를 깔 거예요. 그 대신 떨어져서 들어올 거예요. 예? 원래 영역밀 처음에 했던 예제처럼,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마음에 이렇게 한쪽만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가 왔을 때 이거를 한번 눌러주세요. 확장라고 하면 좀 끝단이, 아이고 여기 안 넘어가네. 여기 그래도 이렇게 조금 여기 끝단이 조금 넘어가죠. 끝단이. 확장을 눌러주면 R 때문에 잡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끝라인이 잘 안 나오고 이거 링크를 넣어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에어컷 우선 여기를 다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아우 덥다. 자, 에어컷부터 넘어갈게요. 포켓 먼저 가볼까? 포켓 말고 그러면 에어컨 영역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에어컨 영역하고 포함 진입 체인은 어차피 다이나믹에서 있을 거고 포함 영역하고 에어컷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어컷을 보기 위해 자, 큰 제품을 내가 조금 300에서 한 200에 200짜리를 하나 그리고 적용 가운데다가 대충 비슷하게 동그라미를 대충 삼각형을 한 50에 50짜리 빵꾸를 낼게요. 그리고 이따가 대충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나 삼각형을 하나 집어넣어 볼게요. 나중에 자,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에어컷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큰데 위에 여기가 빵꾸가 나 있으면 굳이 여기에 가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 에어컷을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가공 경로창에 영역밀 들어가고 가공 영역으로 체인을 이렇게 하나 잡고 엔터. 다음에 외측 에어컨 영역 이제 회피 영역이 없죠? 회피 영역 없고 다 까는데 에어컨 영역으로 여기를 넣어볼게요. 여기를 깐다. 확장 빼고 하고 마이너스 5를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5 를 넣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가공을 하고 이제 에어컷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여기는 의미 가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통이 나 있는 부위라든가 이럴 때를 체인을 잡아서 에어컷으로 추가를 해주면 거기를 빼고 넘어가게 돼요. 이게 에어컷. 자, 그리고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요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 여기서 이 영역 포함이라는 체인을 걸어버리면 추가를 해버리면 여기다가 반을 잘라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내가 지금 여기만 가공하겠다라고 지금 이 안에 또 범위를 한번 더 준 거잖아요. 근데 굳이 이것까지 쓸 필요는 없고 거의 대부분 첫 번째 말씀드린 사각형에 이렇게 있다. 그럼 재료를 이 사각형을 하나 잡고 여기가 남길 영역하면 여기를 까고 이런 식으로만 기억하시면 거의 대부분 다 가공이 돼요. 그죠? 이해를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다. 그죠? 상관없고 내가 뭐 예제를 봤을 때 이제 이걸로 이제 예제를 계속 갈 거니까 예제를 봤을 때 이제 얘는 소재고 얘는 튀어나오네. 그럼 나머지 다 없앤다. 얘가 알아서 다 할 거다. 라는 기억만 하시면 되고 이제 다음 주에 모델링을 갔다 했을 때는 그냥 모델링 몇만 찍으면 알아서 내가 툴이 나오고 Z가 들어가고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나오죠. 지금 이 트로이코달 모션도 굳이 이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3D 사이클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나믹을 하면 했지 굳이 이 좁은 구간에 원이 과부하 걸리지 말라고 원을 만들어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이나믹이라는 걸 하게 되면 굳이 얘도 필요 없게 되고 진입 방법이야 우리가 한번 해보면 되는 거고 공구지름에 150%로 놓고 리드인 있고 여기 보면 나중에 보면 내가 그냥 자동 요역이라고 체인만 똑 찍으면 얘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폭 찍으면 여기 알아서 까고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걸게 됩니다. 몇만 잡아주면 우리가 방금 말한 우리가 열린 체인하고 내측의 머무림 이렇게 체인에 대해서 보고 뭐 하시면 특별하게 어려울 건 없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경로에 대한 설명과
하고 되겠네요. 아까 그 미절상 유역은 이렇게 경계가 확실치 않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할 때 여기를 조금 더 오버컷을 해주게끔 이렇게 넘어가게끔 확장을 체크를 해줬을 때 아주 되겠습니다. 자연유역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잔삭도 마찬가지로 잔삭에 대한 설명이 나오긴 하는데 우선 내측을 한번 가공을 해볼게요. 내측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필요 없고, 요거를 필요 없고, 잠깐만요. 쉬프트를 누르고 지워버릴게요. 자, 그럼 어차피 여기가 지금 체인이 다시 취소. 자, 가공 영역이 요거면 요거의 안을 가공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일랜드 회피 영역이 얘가 되는 거죠. 안에를 비우는 거죠. 어차피 같이 찍어도 상관없는데, 미리 보기 하면 여기 안에를 까겠다는 얘기. 안에를 까겠다. 그렇게 돼서 확인을 한번 눌러보면, 외측으로 되어 있나 봐. 자, 죄송합니다. 안 고쳤나봐요. 종류에 가서 이걸 내측으로 고쳐주세요. 내측으로 고쳐야 안쪽을 까겠죠. 안쪽을 포켓 하면 이렇게 가공을 하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면은 공간을 만들고, 옵셋을 해서 못 만드니까 공간을 먼저 만들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싫다, 램프 하는 게 싫다, 난 생으로 가는 게 좋겠다 싶으면 이 거리를 키워주면 돼요. 이게 지금 한번 보면 여기를 100으로 한번 해볼까요? 보다 큰가 보네. 조금만 더 키워보도록 할게요. 200짜리였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스타트가 하나만 들어가죠. 거리를 내가 이어버렸으니까 그냥 밀죠. 포켓처럼. 그게 싫으면, 헬릭스 들어가는 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시고요. 근데 스틸이나 서스 종류의 커터로, 고위성 커터로 황삭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램프로 가게 놔두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공간을 한꺼번에 쌩 먹는 공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좀 주의를 하셔서 하셔야. 알루미늄이나 이럴 때는 차라리 뜨는 것보다 밀어버리는 게 더 빠르니까 거기서 그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타트를 하나를 잡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진입 체인으로 볼까요? 진입 위치를 잡을 수가 있죠. 진입 동작에서 이거는 또 진입 위치에 찍히는 게 없네요. 영역밀은 없고 진입 위치를 잡는 게 자, 이제는 여기서 빠진 게 뭐가 있을까요? 됐고, 그래서 공구유지 범위는 뭐 불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말한 대로 거리를 좀 키워주시면 그냥 지공일로 인한 원래 뜨는 구간에 그냥 밀어버린다. 다음 구간까지 해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는 다이나믹으로 한번 넘어가서 시작을 하죠. 자, 얘를 다시 다이나믹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이나믹은 이제 옵션이 좀 더 들어가요. 다이나믹은 절임량을 최대치로 하고, 그러니까 엔드밀이 날이 나오면은 저희가 12파이짜리면 뭐 3, 40mm까지 한꺼번에 들어가고, 측면으로 과부하 걸리는 구간을 최대한 줄여서 빨리 절삭을 하는 걸 다이나믹 볼륨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 그래서 가공 경로창에서 작은 화살표에 볼륨밀, 볼륨밀이 아니라 다이나믹 밀. 뭐 체인은 똑같아요. 체인은 똑같아. 자, 여기서 두 군데를 거꾸로, 이번엔 거꾸로 까볼까요? 여기랑 여기랑만. 네. 그러면 소재가 이렇게 들어오고, 자, 해보죠. 왜냐면 이게 넘어가는 구간에 대한 설명을 또 해야 돼서, 자, 외측으로부터 체인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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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에서 막힌 사각형을 하나 잡아주세요. 아니면 화살표로 막 점점점 이렇게 다음 해도 돼요. 확인. 자, 소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회피 영역으로 자, 여기 까질 거니까 여긴 닫혔어. 여긴 맞고 여기 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까지고 그 다음에 여기 가고 여기는 닫혔고 여기 가고 이렇게 까지 화살표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맞을 거예요. 하고 그러면 이렇게가 하나 들어온 거죠. 지금 여기가 끊어졌는데 여기가 내가 체인을 잘못 잡았네요. 다시 하나를 빼먹었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는 맞고 여기 까고 여기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까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화살표가 하나가 나와야 돼. 이렇게 해서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회피형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까지는 거죠. 제가 사각형 하나 놓고 이렇게 체인을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튀어나온 애들을 딱 잡은 거잖아요. 영역밀로 바꿔도 당연히 영역밀도 똑같이 할 거란 말이에요. 공구 파이 엔드밀 공작물은 이제 잔삭할 때 쓸 거예요. 잔삭할 때 절삭 파라메터. 자, 하향으로 절삭을 하겠다. 날 끝을 기준으로 상향시 이송 조건이라고 나오는 게는 얘가 지금 마스터캠은 상하향으로 고이송 절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복으로 절삭을 했을 때 그러니까 하향만 하겠다 하고 왕복으로 했을 때 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하향 절삭을 할 때 퍼센테이지를 좀 줄이고 싶을 때 넣는 거고 웬만하면 그냥 알루미늄은 왕복으로 한다 치더라도 웬만하면 하향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하향으로 하시고 접근 거리, 스타트 거리를 처음 시작 거리를 좀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5mm나 6mm 떨어지고 자, 오프셋 거리라고 하는 건 이걸 얘기하면 첫 번째 패스 때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될 때 지금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형태고 이 외곽을 이렇게 아까 처음 그렸던 형태에서 여기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첫 번째 코너부에서 절삭장이 좀 커져요. 코너부에서.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에서 부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거를 첫 번째는 옵셋을 얼마만큼 해주겠다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따 하고 한번 늘려보자고요. 그리고 절삭 이송 속도는 100%뭐 2500이든 제가 이제 보통 이 정도 되면 저희가 서스 지금 최근에 한 게 기억이 안 나는 게 서스 같은 경우에는 한 10파이 기준으로 10파이나 6파이까지는 12파이나 거의 한 1800, 2000대 2000에서 이렇게 절삭을 해요. 날은 나오는 만큼 넣고 측면으로는 우리가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절삭량이 어마무시하죠. 한 2mm, 2mm 이렇게 매기는데 저희는 안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개 깎고 말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통은 0.5D 넣어요. 0.5D. 그러니까 측면으로 우리가 지름 곱하기 100분의 5 그러니까 측면으로 한 0.5mm 10파이 기준으로 0.5 11파이 기준으로 0.6 뭐 이 정도로 절약을 하듯이 그 대신 공구 수명이 길어요. 버틸 만큼 버티다 보니 차라리 그게 훨씬 낫지. 왜냐하면 이게 깨지는 거하고 날이 좀 마모되는 거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뭐 보통 그 정도 저희는 그 정도에 써쓰고 뭐고 다. 그래서 옵셋으로 하게 되면 옵셋 여긴 필요 없고 그래서 다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절삭 간격은 지금 제가 세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5% 내로 가 있겠죠. 5%로. 근데 보통 쓰시는 분들은 10%에서 15% 20%까지도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오래 가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 이 정도로만 하게 되고 공구 접속 최대화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지금 형상이 발생하지 않는데
아까 여기가 지금 이 사각형에 여기가 단위 이렇게 해서 여기를 다 까낸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요렇게 저렇게 점점 몰아들어올 경우가 있어요. 그죠? 요렇게 몰아들어가면 결국에는 여기가 기둥이 조금 남아요. 그럼 나중에 여기가 톡 밀리면서 부러지는 걸 최소화하려고 접속면을 최대한 계산을 다시 해라라는 옵션이에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계산을 해라. 이렇게 하는 옵션이고, 가공 경로 반경이라고 돼 있는 구간은 최소 가공,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제가 말한 이거죠. 무조건 처음에 나오면 직각으로 나오면 얘는 툴 부러진다고요. 무조건. 왜냐하면 빨리 지나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얼마를 넣어야 되는가, 최소 100분의 5 하면 5% 늘어가겠죠. 5%. 근데 얘는 더 빨리 지나가니까 10% 정도는 놔두세요. 신경 쓰지 마요. 얘가 절삭을, 이 좁은 구간을 절삭을 하는 게 아니라 치고 뒤로 빠지고 치고 뒤로 빠지고를 할 거예요. 그때 빠져나올 때의 반경값이고 좁은 구간에서 만들어지는 반경값이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잔삭이라는 걸 할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10%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공구거리 미줄 아까 얘기했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리가 공구 기준으로 100%니까 공구 지름의 100%면 공구 100%니까 10mm가 넘어가면 뜨고, 자, 거리 기준으로는 10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보통 어떻게 쓰시냐면은, 자,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들어가면 잘 안 떠요. 여기에 옵션에 영역을 회피할 때 뜰 거냐 안함으로 될 거냐 하고 안함부터 시작을 할게요. 미세들기 거리. 미세들기 거리는, 자, 얘가 절삭을 하고 빠질 때 밑날이 치핑이 돼서 깨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소 들어야 돼요. 0.1이든 0. 얼마든. 그리고 0.2로 들고 절삭을 하고 뒤로 빠질 때의 속도를 여기다가 넣어요. 보통 10,000 정도나 5,000 정도 넣거든요. 10,000이나 5,000 정도. 얘는 절삭하는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뒤로 빠지는 속도이기 때문에 기계의 타입에 따라 무리가 가지 않는 선까지는 피드를 올려주시고, 안함으로 들어갔을 때는 절대 뜨지 않아요. 뜨서 급속이송이 나오지 않아요. 우선 보자고요. 마이너스 20mm까지 절삭을 한다라고 하면, 자, 첫날 보여드렸죠. 뭐 동영상 이런 거 이렇게 까는 거죠. 무의가공으로 볼까요? 절삭하고 뒤로 빠질 때는 이게 절삭이 아니에요. 치고 여기서 뒤로 빠질 때는 5,000으로 지금 넣었으니까 5,000으로 가는데 0.25가 들은 상태 뒤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공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경로를 보면, 자, 끝나고 난 다음에 안 떠요. 여기서 딱 가공을 하다가 뒤로 빠질 때 왜 안 가? 하다가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예? 자, 이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경로가 우선 단절돼 있어요. 분리가 돼 있어. 그거는 영역을 회피하는 거리가 떨어져요. 우선은 내가 영역을 회피할 때는 구간이 분리가 돼 있으면 나는 떠서 가겠다 라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 옵션에 안함은 절대 안 뜨고 측면 토지 기준으로 좀 돌아서 들어갈 거고, 내가 여기를 영역을 회피를 할 거라, 회피를 하는 구간이 발생을 하면 뜰 거다 라고 하면 볼게요. 풀패스만 떠서 가죠? 네? 왜냐면 아이고 이렇게 무거워. 자, 이렇게 되면 경로가 완전히 단락, 계속 절삭을 하면서 떠나가는 구간이 아니라 경로가 이렇게 분리가 단절이 되어 있으면 영역을 회피하는 걸로 알고 떠가겠다 라고 입력을 해주시는 거고요. 근데 보통 이게
한 100mm, 150mm 가지고는 벌 차이가 안 나요. 떠서 가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구간이 보통은 쓸 때 영역이 회피할 때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영역을 회피하더라도 간격이 좁으면, 간격이 얼마 안 되면 굳이 뜰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거리가 얼마 안 되면.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00mm밖에 안 되지만, 이거 이렇게 5천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별반 차이 안 나듯이 단절이 돼 있는 구간이 좁은 구간에 여러 개가 있으면 계속 뜰 거 아니에요. 뜨는 것보다 그냥 있는 게 낫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여기다가 거리를 초과할 때로, 보통 거리를 초과하거나 영역을 회피할 때나 이런 거 쓰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리를 초과할 때로 맞춰놓고, 야 너는 그냥 한 300mm 넘어가면 떠, 안 그러면 그냥 가 라고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내가 여기서부터 다음까지 가야 되는 거리를 계산했을 때 300이 넘어가면 뜨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어버려 라고 하는 겁니다. 음, 300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또 넘어가는 거고, 간격을 작게 주면 그냥 지궁으로 떠서 넘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패턴을 알려주시면 돼요. 자, 코너 선처리라고 돼 있는 것과는 지금 예제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 하나 해볼까? 하나 체인을 걸어야 되는데, 아까 여기도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가운 분리다 이송 높이. 뭐 진입하는 거는 이따 체인을 하나 추가하면, 이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샘플을 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 슬로 폭도 넣을 수 있고. 코너 선처리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에 툴 패스를, 여기가 원래 첫 번째 먹을 때 많이 먹는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코너에만 잔삭 툴을 한 번 더 넣어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예제에서의 스타일대로 여기가 지금 이렇게 옵셋을 해서 돌다 보니 첫방 패스가 여기가 세요. 여기가 세는 걸 한번 추가를 해서 여기다가 투과를 해서 넣어주겠다. 그러고 코너만 절삭을 하겠다는 옵션을 넣을 수 있고, 얘가 코너에만 추가를 해서 스텝다운을 여기다가 추가를 해서 넣을 수도 있는 옵션인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눌러보고. 힘드시죠? 쉬었다가